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는다예요. 그들이 하는 방법은 여전히 예쁘게 잘 써놓은 잡 디스크립션을 여러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자, 인재분들 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우리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써놓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은 아웃바운드 채용을 더 많이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떤 회사에 있지? 한 100명을 쫙 뽑아요. 그 100명한테는 다 다른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을 이제 반대로 돌려서 네. 그런 좋은 인재들을 찾아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예요? 좋은 일을 찾고자 하는데 사실 그런 매치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네. 어떤 문제들을 보였어요? 우선 스타트업으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이거는 솔직히 공통적으로 많은 회사들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네. 대기업들도 요즘에는 느끼는 그런 페인 포인트이긴 한데요. 네. 페인 포인트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는다. 그게 문제의 스테이트먼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나본 또 많은 회사들을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는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방법은 여전히 그들이 우리한테 먼저 오기를 바라는 또 방법들도 그냥 예쁘게 잘 써놓은 잡 디스크립션을 여러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자, 인재분들 와주세요라고 기다리는. 저도 그러는데. 네. 물론 채용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요. 네. 채용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숫자 게임과 운에 맡겨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한 명이 해야 될 걸 두 명이 해야 되고 10시간 할 거를 20시간씩 하는 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탑 인재들을 채용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보면 이들은 아웃바운드 채용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스테이트먼트를 너무나 잘 이해를 했죠. 절대 우리한테 먼저 안 올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파악을 좀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 역할은 우리 회사가 비즈니스 목표하고 채용 목표를 어떻게 얼라인을 시키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지? 어떤 컴피턴스가 필요하지?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지? 어떤 회사에 있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아까 저희가 캔디데이트 얘기하면서 롱 리스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롱 리스트를 한 100명을 쫙 뽑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근데 그분들을 뭔지 모르죠. 찾죠? 찾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뭐 링크드인도 있고 직원들의 리퍼럴도 있고 또 저희가 리서치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발로 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어프로치한 그런 분들도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나요? 만약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찾는 분들이다 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겠죠. 당연히 제일 먼저 올라오겠죠. 그 리스트 중에서 만약에 1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100명한테는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다 다른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그게 채용팀에서 나가는 거와 회사 대표님이 직접 이메일로 나가는 거와 그 부서장의 이메일로 나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효과들이 나와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롱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메시지를 또 어떤 메시지를 보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찾지, 그 사람들을 뭘 하고 있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까지도 저희가 다 전략을 짜고 그런 다음에 100명한테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네트워킹 이벤트에 만약에 초청을 했어요. 그럼 20명이 와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할 때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버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들 무슨 종교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들 패션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버는 되게 패션한 사람들을 뽑는구나. 되게 드리븐한 사람들을 뽑는구나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버의 핵심 가치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하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우리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써놓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게 핵심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나면 그 20명 중에 우리 회사에 당장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들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CRM이라고 해서 Candidate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해서 이분들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연못에서 네.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개월부터 12개월 정도의 태그를 붙여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교수님한테 5개월 태그를 붙였어요. 그럼 5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한테 3번의 터치 포인트를 디자인을 해서 연락을 할 거다. 첫 번째는 내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서장님이 연락을 이메일로 보낸다. 그리고 이분이 좋아할 만한 이런 토픽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낸다. 뭐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해피아워 때 우리 프로덕트 업데이트를 또 거기서 또 얘기를 해드린다. 세 번째는 이분이한테 딱 알맞는 채용 포지션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분한테 연락을 드린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뭐 이런 코칭을 좀 또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의 경우에 인원이 별로 안 되고 사실 스타트업이 어떤 풀타임 리크루터가 있기도 쉽지 않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엄청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프로세스를 조금 디자인해 놓는다 정도로 생각, 아니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탤런트 파트너의 역할은 리크루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장님들도 할 수 있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리더분이면. 어떻게 보면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탤런트 파트너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채용 기계, 리크루팅 머신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걸 조립하고 만들어서 운영까지 하는 사람을 탤런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요. 각 부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시는 분들은 모든 직원들이에요. 거긴 대표님도 포함이 돼 있고요. 뭐 그 기계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탤런트 파트너면 리크루터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표님이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스타트업에서 대표가 할 일이 참 많죠. 예, 네. 뭐 재밌는 건 뭐 제가 만난 대표님 중에서 채용이 1순위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님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좀 더 그 본질로 돌아가 보면 채용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냐가 결국 그 회사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는 잘못 채용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손해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들 저 기다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오겠지.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채용한 입장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게 우리가 탤런트 파트너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탤런트는 뭐냐는 거죠. 인재를 어떻게 구분하죠?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구분하는 방법이나 정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그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걸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란 정의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스타트업에서는. 우버에서 제가 400명 있을 때 들어갔을 때 그때 정의와 인재의 정의와 2만 명일 때 인재의 정의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 스테이지마다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정의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6줄짜리 잡 디스크립션에다가 이걸 정의해 놓고 그것도 바뀌지 않고 업데이트도 안 되는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정의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비즈니스의 방향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의를 알려면. 그래서 탤런트 파트너는 채용이 시작하는 부분은 무조건 전략회의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할 거다, 어떤 데 더 세이브를 할 거다, 어떤 데 예를 들어서 뭐 익스펜션을 할 거다,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략회의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탤런트 파트너는 그 전략회의에 다 들어가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 온라인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채용 목표와. 우리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칭을 한데, 근데 우리의 지금 프로덕트 팀의 캐파시티가 이 정도 되는데 과연 뭐 6개월 안에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칭하는데 지금 이거 갖고 될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필요할까?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경험과 어떤 컴피턴스가 필요한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흥미로운 게 우버에서 몇백에서 막 10,000명이 넘을 때까지 하이어링 리크루팅 전략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조금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우선은 물어보는 질문 자체부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후보자를 정의하는 정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퓨어라는 메서더러지를 썼는데요. 한 명을 뽑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물어봐요. P는 problem solving,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U는 Uberness 해서 우버의 그런 culture fit. 아까 말씀드린 passion하고 driven하고 ownership 있고, 그다음에 role, R은 role fit이에요. 이 사람이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관한 엑스퍼트가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E가 entrepreneurial.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창업가 정신이 있느냐. 이 4가지는 모든 포지션에서 다 저희가 봤어요. 마케팅이든, 뭐 세일즈든, 파이낸스든.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스 후보자를 찾는데도 기업가 정신을 그러니까 기업가 거죠. 정신이라는 게 뭐 너 이런 사업을 해봤어가 아니라 너가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어? 어떻게 했어? 그리고 아니면 만약에 너가 뭘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바꿔봤어?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봤어? 엑셀을 쓰다가 잘 안 됐을 때는 다른 걸 써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했던 분과 그냥 그대로 맨날 썼던 걸 했던 분은 창업가 정신이 다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초창기에는 시작을 했고요. 그 초창기에는 퓨어 모델은 모델로 이제 나중에 됐을 때는 너무나 많았죠. 보는 것들이. 그리고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백본의 역할을 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가지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레이저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존에서 시작된 좋은 후보자들을 걸리기 위해서 바레이저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하이어입니다, 아닙니다를 결정하는 그런 모델인데 바를 높이는 사람 바를 계속 높인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봤던 모든 분들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바 레이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 100번, 200번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리고 그 회사의 문화도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시고 보통 리더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분이 방에 인터뷰 봤던 분들을 다 모시고 들어와서 자, 우리가 뽑으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지? 답을 어떻게 했지? 그 답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몇 점으로 했지를 같이 나누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원들 중에 상위 50%야, 하위 50%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이 사람은 하위 50%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원 중에서. 그러면 thumbs down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상위 50%예요. 지금 들어와도 우리 직원보다 상위 50% 안에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 레저라고 하고요. 그러네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스타트업이나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돼야 이게 사이즈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이런 거죠. 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10명이 각각 들어가서 이 한 명을 인터뷰했을 때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갖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답변은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8점이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7점이었어.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9점이었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차이는 저희가 좀 극복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좀 체계화가 돼야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레이저가 좋다라고 하니까 해가지고 낭패를 본 회사들도 꽤 많이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도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커졌다 보니 너무 빨리 커졌죠. 조직이 빨리 커지다 보면 너무 빨리 커졌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 20 하다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해를 했지만 이 20살짜리 청년이 입어야 되는 옷을 3살짜리, 5살짜리한테 입히면서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참 우버가 굉장히 스타트업 역사에 많은 그 마일스톤들을 찍어준 회사인데 하이어링도 굉장히 제가 그 미국에서도 정말 공격적이었고요. 우버가.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또 너무 공격적이면 또 그에 따른 어떤 그 부작용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방법이 꼭 다른 곳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를 원하시는 분이든지 또는 좋은 인재를 찾고자 하는 회사든지 간에 글로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정말 많은 그 다양한 기업들과 일을 하셨고 또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인재들, 한국의 기업 스타트업을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느끼세요? 우선 인재분들을 먼저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만큼 정말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그만큼의 그런 패션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그런 커리어의 기회는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제공되는 그런 인재들한테 제공되는 기회보다 너무 좀 한정돼 있다.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말은즉슨 만약에 언어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국 밖을 저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무조건 한국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 리저널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 같이 일을 해보시면서 또 그런 문화도 한번 배워보시고 거기에서 있는 탤런트들을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탤런트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는 좀 적극성을 좀 더 가져라라고 하고 싶어요. 떠먹여줘도 못 먹냐? 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제가 강의를 가서 같이 링크드인으로 같이 찾는 것까지도 다 같이 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지 열심히 적죠. 예, 열심히 적지만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리크루터 분들이 있는 회사들의 리스트를 다 적어드리고 그 리크루터 분들하고도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메시지부터 보내세요라고 해도 안 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한국 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준비가 됐을 때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과연 내가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good enough 될까? 네. 내가 과연 그런 회사에 내가 진짜 지금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기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물론 일도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 패션하시고 너무나 진짜 성실하시고 이런 건 너무나 좋은데 조금 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흔히 말하는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나는 더 중요해라고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쪽에 많이 보다는 다른 것에 더 어떤 가치를 더 둘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거를 찾아야 나겠죠. 하지만 두 가지를 다 갖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두 가지라? 워크 라이프 밸런스하고 나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찾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과연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할까? 만약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나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조금 컴프로마이즈를 할 의향이 있을까? 아니면 나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지금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조금 컴프로마이즈 할 그런 의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회사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아웃바운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발굴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기회를 찾는 건 얘기하셨는데 거꾸로 캔디데이트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사람들이 리크루터가 나를 쉽게 찾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브랜드를 링크드인에서 좀 만들어라. 왜냐면 나는 여기 있어라고 해야 사람들이 리크루터가 좀 쉽게 찾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링크드인 뭐 다 업데이트하기 힘드시면 앞에 그 헤더라고 그러죠. 이름을 딱 클릭했을 때 나오는 한 줄 나의 소개만 제대로만 해놔도 리크루터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재밌고요. 거의 15년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왜 재미있으세요, 그게? 와, 왜 재밌냐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어떤 리크루터, 탤런트 파트너로서의 어떤 일이 좋으신지.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좋은 회사가 좋은 임팩트를 만드는 거를 두 번 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왜 사람이 중요한지를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우버를 가게 된 계기가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게 또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탤런트 파트너라는 어떤 세계를 제가 되게 많이 배웠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런 얘기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스타트업이 제가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님 마케팅이나 프로덕트나 엔지니어링이 전략과 기획 없이 바로 실행으로 간다라고 하면 되게 겁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전략도 없고 기획도 없고 리서치도 안 한 상태에서 물건을 출시한다, 마케팅 캠페인을 한다, 엔지니어링 뭐 택을 만든다, 그건 상상도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채용은 이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는다거나 아니면은 세세하게 이거를 좀 보지 않고 가십니까? 라는 그러네요. 질문을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세요.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직원들이 리크루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대표님이나 아니면 탤런트 파트너, 리크루터 분이 탤런트 파트너 역할을 하셔야 된다. 탤런트 파트너는 모든 직원이 리크루터가 되게끔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을 분들을 먼저 찾아서 우리 얘기를 전달하는 마케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회사가 이 채용으로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로스 해커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역할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역할을 채용 담당자가 못한다라고 하면 대표님이라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 아웃바운드 리크루팅에 동참해서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을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채용 담당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분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또 내가 관심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그분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미리미리 잘 만들어 놓으시면 나만의 커리어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놓으셔라.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쉽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파인드 앤드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탤런트, 더 좋은 회사 연결해 주시고 또 그런 기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